상관계수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산점도를 하면서 계수라는 말을 했었었는데, 상관계수는 영어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는 뭐 계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통계에서 뭐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캔달 상관계수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씩 공식이 조금씩 달라지게끔 달라져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공식들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상관계수란 어떤 것인가 개념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캔달 상관계수라고 등등 어, 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 공식들이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어떤 계산 공식이든지 간에 피어슨이든 스피어만이든 캔달이든 어떤 공식이든지 간에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 이상 어, 1 이하의 값을 갖습니다. 항상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1보다 더 큰 숫자도 가질 수가 없어요.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져요. 갖고요.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부터 할까요?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갖는다고 말하고 반대로 상관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관관계가 크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작다고 말해요. 음, 상관계수가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점도를 그려보면 상관계수가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지 0에 가까울지를 그 대략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위쪽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왼쪽과 같은 그래프 연비와 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0.7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는 한쪽은 커지는데 다른 한쪽이 작아진다. 그럼 음의 상관관계예요. 음의 상관관계고 한쪽이 커지는데 다른 쪽도 따라서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은 양의 상관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경우 양의 상관관계, 반비례하는 경우가 음의 상관관계.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 쪽으로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7이나 마이너스 0.8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관계수가 양수일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략 이게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상관계수가 양수일 거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둥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0에 가까운 값일 거예요. 뭐 한 0.3, 0.2, 0.3 아니면 0.5, 0.4, 0.5보다 작은 그런 값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수치화한 그런 계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계산 공식이 피어슨 상관계수 계산 공식이 있고 스피어만 상관계수 계산 공식이 있고 켄달 상관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COR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RR. correlation의 앞에 첫 네 글자가 CORR이잖아요. 그게 상관계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시려면 우리가 컬럼들만 뽑아야 돼요. MPG. 리스트로 쓰겠습니다. 리스트로. 이 리스트 안에는 컬럼 이름들을 쓸 건데 MPG.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 뭐였죠? 배기량이었죠. 디스플레이스먼트였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네. 실린더도 있군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제일 먼저 봤었던 거고, 실린더, 홀스파워, 웨이트, 엑셀러레이션. 실린더, 홀스파워, 웨이트, 엑셀러레이션. 네, 실린더스. 그 다음에 홀스 파워, 웨이트, 그다음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션까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서 correlation 하고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메서드 호출은 요거 하나면 끝나는데 숫자형 데이터들만 꺼내는 거예요. 숫자형 데이터들만. 문자열은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 타입 변수들만 꺼내가지고요. 숫자 타입 변수들만 꺼내서 correlation 하고서 해보시면 돼요. 어, 이 결과를 보시면 대각선 쪽에는 같은 값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에는 전부 다 1.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1.0.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MPG랑 MPG 같은 변수잖아요. 그죠? MPG랑 MPG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도 MPG를 그리고 Y축도 MPG를 그리면 그냥 직선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려보지 마세요. 스캐터 플롯, 어, 데이터 프레임, MPG인데 X축도 MPG로 그리고 Y축도 MPG로 그린다. PLT 점수. 그럼 그냥 이런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상관계수 1이에요. 이거 완전히 정비되죠. 완전히 정비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 1이에요. 어, X축, Y축의 좌표가 항상 똑같잖아요. X가 10일 때 Y도 10일 거고. 그죠? X가 10이면 Y도 10이고, X가 15면 Y도 15고, X가 20이면 Y도 20이겠죠. 같은 값으로 그렸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변수들끼리의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 여기 이 대각선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MPG와 MPG의 상관관계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얘기하진 않고 연비와 배기량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연비와 실린더 개수가 마이너스 0.7, 연비와 마력이 마이너스 0.7, 연비와 무게가 마이너스 0.8, 전부 다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반비례하는 관계고, 연비와 가속도는 0.4. 제가 0.5보다 작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둥그렇게 퍼져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좀 적은 편이고,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연비와 다른 변수들 간에 요게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요게 관심이 있었던 거고, 다른 변수들 간에도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배기량과 실린더 개수를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0.95.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기량 커지는 거고요. 실린더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기량 작아지는 거예요.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그 엔진 크기거든요. 엔진 크기. 엔진에서 연료 태울 수 있는 그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엔진 안에 실린더가 많으면 그 엔진의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배기량과 힘 0.89, 0.9에 가깝죠. 그죠? 당연히 배기량이 크면 연료를 더 많이 태운다는 얘기고 연료를 더 많이 태우면 힘도 더 커지겠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기량과 무게. 배기량이 큰 자동차일수록 무게가 클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관관계. 0. 여긴 0.93이죠. 0.93.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들 간에도 서로 상관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기량과 가속도는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마이너스 0.5니까 음의 상관관계고요. 그 다음에 0.5면 상관관계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correla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계산해 주는 거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해 줍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해 주고요. 만약에 다른 값을 계산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메서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메서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스피어만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음, 계산된 공식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 메서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더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피어슨 상관계수예요. 피어슨 상관계수고요. 기본값이 피어슨 상관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값이 그 다음에 스피어만이라고 주시게 되면 계산된 값들이 달라지게 돼요. 얘가 근데 대략적인 경향은 계산 공식이 조금 달라서 숫자들이 달라지는 거지 대략적인 그 경향을 보시면 같아요. 연비하고 연비하고 배기량이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었죠.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0.77, 마이너스 0.82, 마이너스 0.77, 마이너스 0.85. 그죠? 마이너스 0.83, 마이너스 0.87. 그쵸? 그 다음에 0.42, 0.43. 그러니까 요 값들을 보면은요, 여기 크기 순서하고요, 여기 크기 순서하고, 여기 크기 순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린더와 홀스파워는 조금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긴 하지만, 음, 뭐 강한 관계가 있는지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기에는 뭐 얘로 하든 큰 차이는 없다. 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냐 0에 가까운 값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냐 0에 가까우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프를 봤을 때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0.5보다 작은 값일 거다. 이런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산잠도를 보고서. 네,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산점도를 자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문제로 드렸던 부분이고 상관계수는 문제로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죠. 몇 가지 어, 산점도를 조금 다르게 몇 가지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였었어요. 오리진, 오리진. 그 다음에 개수도, 실린더 개수도 그 정수형 타입이긴 하지만 카테고리로 취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지역과 실린더 개수를 산점도에, 산점도에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네. 한 2분,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산점도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야 되는지는 있어야 되겠죠. mpg를 y축으로, 그 다음에 배기량을 x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비와 상관관계가 제일 큰 게, 물론 웨이트가 더 크긴 하네요, 보니까. 아, 웨이트가 있기는 한데, 배기량을 가지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와 배기량 산점도에다가, 연비와 배기량 산점도에다가 지역과 실린더 개수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같이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스캐터 플롯이 아마 제일 편하실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과 그 다음에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산정도는 시각화가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자, 지역은 아까 우리가 세 개 지역만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 데이터 프레임 딱 만들었을 때
value counts 이런 것 메서드를 이용하면서 지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 있었다. 세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색깔로 표시해 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색깔은 휴를 하시면 되겠죠. 휴에다가 오리진이라고 주시게 되면 네. 파란색이 미국 자동차들이고요.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 일본 자동차들, 초록 색깔이 유럽 자동차들입니다. 그쵸? 어, 그래서 산점도만 딱 보더라도, 음, 미국 자동차들이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에서부터, 그죠?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에서부터 배기량이 굉장히 큰 자동차들까지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이 된 자동차들은 주로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이 많아요. 배기량이 큰 쪽엔 아예 나타나지가 않죠. 그죠? 어. 그리고 유럽 자동차들이 초록색이니까 초록 색깔들을 보면 요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일본이죠. 주황색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어, 주황색이 조금 더 편차가 좀 큰 것 같네요. 비슷한가요? 뭐, 유럽하고 일본하고. 뭐, 대략, 뭐, 요런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 미국 차들만 배기량이 크고, 일단은 조사된 거에 의하면 미국 차들만 배기량이 크고, 유럽과 일본에서는 배기량이 작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인데, 실린더 개수는 그러면 그 다른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점의 크기예요. 점의 크기를 실린더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린더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3, 4, 5, 6, 8. 점의 개수가 작으면 실린더의 개수가 작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아마 점의 색깔로만 보면, 네, 요 점. 점의 색깔로만 보면 일본 자동차고요. 일본 자동차고, 그 다음에 점의 크기로 봐서는 3이나 아니면 4일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약간 눈으로 구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실린더의 개수가 3 아니면 4일 것 같아요. 근데 4일 것 같네요. 여기가 3일 것 같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자동차가 이게 점이 제일 커 보이죠. 실린더의 개수가 8개짜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기량, 그리고 연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C1 라이브러리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점 하나하나가 좌표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실제 크기는 어떤 크기인지라고 하는 거를 알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플롯 LI를 이용하시는 게 나아요. 우리 임폴트에 플롯 LI가 들어가 있죠. 임폴트 보시면 플롯 LI 익스프레스를 PX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 있으니까 저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플롯 LI를 이용하실 때는요, 필격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플롯 LI 점 스캐터 메서드 이름은 스캐터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X축 컬럼 이름, 그 다음에 Y축 컬럼 이름.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플롯 LI 익스프레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figure.show를 호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 마우스가 움직여 다니면 실제로 이 점의 좌표들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팝업 윈도우로 말풍선 모양의 그런 어, 어, 윈도우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 색깔 넣어볼까요? 플러드 LI 익스프레스는 색깔을 휴라고 하지 않고 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컬러. 컬러를 오리진이라고 주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범내가 표시가 되죠. 파란색 미국, 그다음에 오렌지색 저펜, 초록색 유럽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부분에 몰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오리진 저펜이라고 되어져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9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PG가 44.6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을 가져가면 오리진 USA 디스플레이스먼트 262, MPG는 38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 사이즈 표시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심벌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마커 모양일 거예요. 마커 모양일 거고요. 아마 사이즈가 그 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린더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여긴 범례가 나오진 않는군요. 범례가 나오진 않는데 실린더 개수가 4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실린더 개수가 여기는 3개, 여기 실린더 개수 6개, 여기 실린더 개수 8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작은 거 여기가 실린더 4개짜리고요. 여기 조금 더 커 보이죠. 실린더 6개짜리고 여기는 좀 더 커 보이죠. 실린더 8개짜리. 이렇게 해서 그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그 실제 그 좌표나 값들을 인터랙티브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잘 구분이 안 되죠. 사이즈 대신에 다른 걸로 써볼까요? 아까 그 뭐가 있었죠? 심벌이 있었나요? 심벌. 심벌은 모양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뭐 네모도 있고요. 동그라미도 있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도 있고 정사각형 모양도 있고 X자 표시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표시도 있네요. 근데 더 잘 모르겠군요. 네. 뭐 조금 더 옵션을 좀 더 사용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심볼보다는 사이즈가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위쪽하고 비슷한 그래프다. 위쪽하고 비슷한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과 마커의 크기를 가지고서 오리진과 자동차 생산 지역과 실린더의 개수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실린더 4개짜리 동그라미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실린더 3개짜리 동그라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보고 싶은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 부분만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네.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하기로 했나요? 네, 여기까지 산점도를 표시를 한 거고요. 산점도를 표시한 거고,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했죠. 카운트 플롯 얘기예요. 카운트 플롯. 빈도수 막대 그래프. 어, 카운트 플롯을 그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 플롯을 그려보자. 저희가 실린더 빈도수 그려보자라고 했고, 오리진 그려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델 이어 세 가지를 그려보자라고 했죠. 실린더와 오리진과 모델 이어. 실린더부터 볼까요? 실린더부터 보시면 SNS, 카운트 플롯.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 네, MPG, X축을 실린더 개수라고 주시면 돼요. 요것만 주셔도 되죠. PLT.show. 우리 밸류 카운트로 찾았던 값 있잖아요. 실린더 3개짜리,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5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어,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실린더는 짝수계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실린더 개수는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그 짝수계로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들이고 홀수계인 실린더의 개수가 홀수계인 자동차들은 굉장히 드문 자동차, 거의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자동차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7은 아예 없잖아요, 그죠? 어, 실린더 개수가 7개인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이게 제일 간단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생산 지역이죠.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SNS, 마찬가지로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에 오리진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오리진 이렇게 하고 plt.show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겠죠. 만약에 X 대신에 Y로만 바꾸시면 가로막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음. 그래서 미국이 생산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이고 세 번째는 유럽인데 일본과 유럽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음, 되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 연도가 있었죠. 생산 연도도 마찬가지고요. 카운트 플롯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MPG X축을 모델 이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연도별로는 거의 비슷했죠. 뭐 특별하게 어느 한 연도가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비슷비슷했는데 그래도 73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다시 76년도, 78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들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조사 대상에서 연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변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그 뭐 배기량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글쎄 모르죠. 뭐 그것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가능하면 모든 연도에서 비슷한 자동차들을 대수를 샘플링을 한 거예요. 뭐 70년도에도 한 30대 정도를 샘플링하고 71년도에도 한 30대 정도를 샘플링하고 그런 식으로 연도마다 비슷비슷하게 샘플링을 했는데 어떤 연도는 조금 많기도 하고 어떤 연도는 조금 적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샘플링한 자동차의 모델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그래프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를 문제로 드렸었었죠. 어, 선그래프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를 어, 요거에 대해서만 선그래프가 가능할까요? 일종의 시계열 그래프로 볼 수가 있잖아요.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표시하면 이게 시계열 그래프 아니에요? 그렇죠. 시계열 그래프죠. 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신데,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C번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가 라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라인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연도로 갖다 놔야 되겠죠. 모델, 이어 이렇게 연도로 갖다 놔야 되겠죠. 자, 그런데 Y축에 Y축에 갖다 놔야 될 게 뭐예요? Y축에 갖다 놔야 될 게 연비라고 해버리면 연비라고 해버리면 그래프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 자, 이거는 뭐냐면 70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들의 연비의 아마 평균을 계산한 걸 거예요. 라인 플러트요. 라인 플러트 보시면 라인 플러트 중에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지 않나요? 에스티메이터가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거 뭘 그린 거냐면 각 연도별 자동차 연비의 평균을 라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라인 그래프로 그린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릴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터를 개수를 세준다라고 할 때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사이즈. 네. 이렇게 하시면 라인 그래프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다 마커까지 넣어볼까요? 마커스가 아니라 마커예요. 마커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마커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여기 숫자 보시면 한 28 정도, 29 정도 되어 보이지 않아요? 25하고 30 사이인데 높이 보면 한 29 정도로 보이죠? 여기 29. 여긴 거기보다 조금 아래니까 28. 여기는 같은 높이니까 여기 28. 그 다음에 여기는 한 39? 네. 40 아니면 39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6 정도?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 이거를 라인으로 그린 거. 음. 그러니까 MPG의 개수를 세겠다. 이거 MPG의 개수를 세겠다라고 할 때 사이즈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MPG의 사이즈가 몇 개냐? MPG의 사이즈가 몇 개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방법이고요.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방법이고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직접 찾으시면 돼요. 어, 모델 이어의 카운트를 찾을게요. 우리 이거 어떻게 찾았었냐면 이렇게 찾았었단 말이에요. 어, MPG 그다음에 모델 이어 점 value count sort 인덱스로 정렬하자까지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턴 값 한번 볼까요? 모델 이어 count. 네. 아까 이 코드는 위에서 보여드렸어요. 모델 이어라고 하는 변수를 MPG 데이터 프레임에 모델 이어라고 하는 변수가 어, 카테고리 변수로 적당할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value count 하고 value count는 값들의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이 되어져 있으니까 인덱스로 정렬을 해서 연도순으로 한번 보자라고 한 코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결과를 저장한 거예요. 예. 70년, 71년, 72년, 73년 이렇게 하고 여기 values가 있고
야, 그래서 요거는 시리즈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모델 이어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모델 이어 카운트의 인덱스만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는 70년부터 82년까지, 70부터 82까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13개의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고요. 배열이고 그 다음에 values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70년부터 82년도까지 자동차 개수를 저장하고 있는 13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 그릴 수가 있냐면 PLT 점 선그래프는 플러스로 그린다 그랬죠. 플롯. X 사용하시는 방법은 Y 포맷 이런 형식으로 주시면 돼요. Y 포맷 이렇게 주시면 되니까 모델 이어 카운트의 인덱스가 X축 그 다음에 모델 이어 카운트의 values가 Y축 그 다음에 포맷은 색깔은 뭘로 할 거냐 마커는 뭘로 할 거냐 선의 모양은 뭘로 할 거냐 이게 포맷이죠. plt.show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으세요. 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게 연도별로 변하는 수치를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연도별로 변하는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선그래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대 그래프도 연도별로 변하는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도 시, 막대 그래프도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선 그래프도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어요. 연도별로 변하는 값을 막대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연도별로 변하는 값들을요,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입니다.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 중에 하나예요. X축이 시간 데이터, 그 다음에 Y축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 그 변하는 양을 막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점과 선을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간단하게 카운트 플롯을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고,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에스티메이터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밸류 카운트를 직접 계산해서 계산된 인덱스, 그다음 밸류, 이어가 x축이 되면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카운트가 y축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축, y축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